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우리가 이번에는 네트워크의 구성 형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네트워크 구성 형태다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한테 이제 컴퓨터 100대를 줬어요. 그리고 회선도 줬어요. 네, 그러면 이제 어떤 식으로 연결을 할 건지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자기 나름대로 이제 모양을 만들어서 이제 모든 100대의 컴퓨터를 연결을 하겠죠. 그런데 한번 연결하고 나서 이제 100대를 다 연결하고 나서 며칠 써보다가 이거 마음에 안 들어 다시 뜯어 고치기에는 너무 비용적인 면이 낭비가 심하죠. 단순히 100대를 가지고 예를 들었지만 기업체에서는 컴퓨터 대수가 많잖아요. 대기업으로 갈수록 이제 컴퓨터는 많은 거죠. 그래서 신중하게 어떤 식으로 망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걸 여러분이 신중하게 결정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떤 형태의 구성이 있고 각각의 특징은 무엇인지 살펴봐서 본인한테 맞는 그런 모양을 만들어주면 되겠죠. 자, 망의 구성 형태는 일단은 여러분이 성형, 링형, 버스형, 계층형, 망형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먼저 뭐부터 살펴볼 거냐면 성형부터 이제 살펴볼 거예요. 성형. 성형은 우리가 이제 스타형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이 우리가 이제 많은 청소년들한테 이야기를 하죠. 꿈이 뭐냐? 그러면 이제 요즘에 이제 1위가 연예인이다라고 그래요. 한 반에 이제 한 과에 학생 수가 300명이 있다. 그럼 그 중에 스타는 어때요? 단 한 명 나올까 말까 한다라고 그래요. 그만큼 이제 스타가 되기는 굉장히 어려운 길이죠. 그래서 스타는 이제 중심의 원 하나가 있는 거 딱 한 명이에요, 스타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컴퓨터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는 방식을 우리는 성형이다, 스타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A라는 컴퓨터가 C라는 컴퓨터한테 뭔가 자료를 전달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전달하냐면 여기 바로 연결된 선은 없잖아요. 그래서 중앙에 있는 컴퓨터를 거쳐서 이렇게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컴퓨터들이 뭔가 자료를 전달하고자 한다. 그러면 항상 어디를 거쳐야 된다? 그죠? 중앙에 있는 컴퓨터를 거쳐야 된다. 그럼 여러분이 이제 여기 오너라면 A, B, C, D 중앙 컴퓨터 중에 어떤 컴퓨터를 가장 비싼 컴퓨터로 만들어줘야 될까요? 그죠? 중앙에 있는 컴퓨터를 가장 고급 컴퓨터로 만들어 놔야 되죠. 왜냐면 B가 이제 하다가 B가 고장이 났어요. 그럼 B 혼자만 자료를 안 보내면 되는 거죠. 그런데 중앙에 있는 컴퓨터가 고장이 났네. 그러면 어느 누구도 데이터 전송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걸 이제 좋은 말로 뭐라 그러냐면 중앙에 있는 컴퓨터가 마비되면 전체 네트워크는 마비된다. 자, 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면 되죠. 네, 기억을 해줘야 돼요. 중앙에 있는 컴퓨터가 고장이 나면 전체 네트워크가 이제 마비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앙에 있는 컴퓨터와 각각의 컴퓨터가 포인트, 즉 1대1로 연결된 방식이다. 이 하나만 보면 1대1이죠. 선 하나죠. 이렇게 하나만 보면 어때요? 1대1이죠. 자, 이렇게 연결된 방식을 뭐라 그런다? 성형이다, 스타형이다, 중앙 집중형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층형을 볼게요. 계층형. 자, 계층형은 어떤 모양으로 생긴 거를 말을 하냐면, 우리가 이제 트리형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자, 우리가 이제 트리형이다라는 것은 트리가 나무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렇게 뻗어나가는 나뭇가지 모양으로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이제 이렇게 오는데 여기서 또 이렇게 나가고 또 여기서 이렇게 연결되고 이렇게 연결되고 이렇게 연결되고 또 여기서 이렇게 연결되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연결 방식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어디에 이용이 되냐면 이제 분산 처리에 사용이 돼요. 분산 처리. 자, 이거를 기억을 해주면 돼요. 그죠? 분산 처리 시스템이라는 것은 여러분 뭐였죠? 네, 분산 처리 시스템. 하나 일이 주어지면 여러 대의 컴퓨터가 같이 처리하는 것을 우리는 분산 처리라고 그랬죠. 그래서 분산 처리에는 이런 계층형 네트워크가 이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망형이 있어요. 망형. 자, 망형은 이제 어떤 방식이냐면 이제 메쉬형이다라고 그래요. 망형, 메쉬형. 자,
자, 이건 어떤 방식이냐면 모든 컴퓨터를 다 연결해 놓는 방식이에요. 한번 봐볼까요? 이제 컴퓨터가 이제 4대가 있다. 예를 들어서 4대가 있어요. 그럼 얘네들이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는 방식을 우리는 메쉬형이다, 망형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어쩔 때 네트워크가 마비가 되죠?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컴퓨터들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 하나가 고장이 나면 돌아서 가면 되거든요. 네. 자, 그래서 모든 단말기들을 이제 통신 회선으로 연결시킨 형태다라는 거. 그 다음에 근데 얘는 단점이 있죠. 회선의 길이가 가장 많이 들어요. 그냥 한 군데만 딱 연결되면 좋은데 연결되는 이렇게 모든 돌아가면 될 텐데 그냥 다 연결해 놓는 거죠. 그래서 회선에 대한 비용이 가장 많이 든다라는 거죠. 그럼 이거는 이제 어쩔 때 사용을 할까요? 네, 통신량이 많을 때, 네, 그럴 때 이제 이걸 사용을 하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컴퓨터가 4대예요. 그럼 회선 몇 개 필요해?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는 뭐라고 답을 할까? 한번 알아볼까요? 네. 자, 이게 지금 컴퓨터 노드라고 생각을 할게요. 자, 노드가 지금 몇 개예요? 4개예요. 이럴 때 선이 지금 몇 개 필요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필요하군요. 그러면 이제 노드가 뭐 100개일 때 선은 몇 개가 필요하나요? 그걸 이제 우리가 계산할 수 있어야 되겠죠. 네. 한번 어떻게 해보자면요. A라는 컴퓨터를 한번 봐보세요. A라는 컴퓨터 한 대만 봐보세요. 그럼 A라는 컴퓨터에서 나가는 선이 몇 개인지 한번 볼까요? 자, 하나, 둘, 셋. 자, 보세요. 하나, 둘, 3개가 나가죠. 한 노드당 몇 개 나가요? 3개가 나가요. 그러면 B도 3개일 거고 C도 3개일 거고 각각 3개네요. 그럼 컴퓨터가 세대다. 그러면 한 개당 3개니까 총 9개. 네. 컴퓨터가 4대다. 그러면 3 곱하기 4는 12 이렇게 말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죠. 그런데 잠시 생각을 해보세요. A가 지금 1개, 2개, 3개잖아요. B 입장에서 보세요. B에서는 몇 개인가요? 그러면 여보세요. 하나, 둘, 3개죠. 이미 A하고는 연결됐었잖아요. 그런데 또 개수가 하나, 둘, 셋 이렇게 나오고 있죠. 이게 중복이 일어났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노드의 개수를 내가 n이라고 했을 때 n 곱하기 노드가 이렇게 4개란 말이에요. 4개. 4개에서는 한 개당 뻗어나가는 게 어때요? 3개예요. 즉 n-1개가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봐보세요. 노드가 5개가 있어요. 5개. 그럼 이 한 개당 뻗어나가는 개수는 몇 개가 돼요? 4개가 되는 거죠. 이렇게 연결해보면 4개 되는 거죠. 5개일 때, 노드가 5개일 때 선이 4개씩 뻗어나가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노드가 n개면 n-1개씩 뻗어나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중복이 지금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나누기 2 해주면 돼요. 이렇게요. 자, 이거 한번 기억을 해주고요. 그럼 20개의 노드가 있다 그거죠. 20개의 노드를 망형으로 연결을 하고자 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20개. 네. 그럼 우리가 이제 20개의 컴퓨터를 노드를 다 그려서 해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럼 빠르게 이렇게 공식 넣어주면 되겠죠? 20 곱하기 한 대당 몇 개씩 나와요? 19개 나오고 나누기 2 해주면 이제 190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컴퓨터 한 대당, 한 대당은 몇 개씩 나가요? 19개씩 나간다라는 거죠. 됐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링형을 볼게요. 링형. 자, 링형은 이제 우리가 동그란 링 모양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축을 이런 식으로 이제 동그랗게 구축을 해주는 거죠. 한번 붙여볼게요. A, B, C, D, E, F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이제 주의할 건 이게 방향이 있어요. 그래서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와야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내가 A라는 컴퓨터가 C한테 뭔가 자료를 넘겨줄 게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B를 거쳐서 C를 가는 거예요. 좋죠. 자료를 전달했죠. 그러면 다시 자기 자리로 오는 거예요. 저기 거쳐서 자기 자리로 와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해 볼까요? 성형은 중앙에 있는 컴퓨터가 고장나면 전체 네트워크가 마비가 됐었죠. 네. 망형은 그럴 일이 없었어요. 대신 이제 회선의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자, 이번에는 링형은 어쩔 때 마비될까요? 그죠? 여기 하나라도 고장이 나면 문제가 생기죠. 봐보세요. B가 고장이 났다.
중간에 막혀버렸잖아요. A에서 B로 못 가버리잖아요. 이 길이 막혔으니까 C한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너 E가 고장이 났다. 잘 전달해주고 되돌아와야 되는데 여기가 이제 막혀버리니까 되돌아오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링형은 이제 하나의 컴퓨터라도 또는 회선이라도 고장이 나면은 이제 네트워크가 전체 네트워크가 마비가 되군요 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버스형입니다. 네, 버스형. 버스형이다라는 것은 이제 어떤 개념이냐면 버스 전용 차선이 있어. 이 버스, 이 회선을 공유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컴퓨터가 연결되고 여기에 컴퓨터가 연결되고 여기에 연결되고 여기에 연결되고 이런 방식이 되는데 반드시 이 회선을 통과해서 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번호 붙여볼게요.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고 D가 있어요. A가 D한테 자료 좀 건네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갈 수가 있냐면 A가 이 회선을 딱 거쳐서 이렇게 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회선을 같이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공유 회선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버스형은 이제 어쩔 때 네트워크가 마비될까요? 여러분 생각에? 네, 그러죠. 여기 있는 공유된 회선이 어쩌다가 고장이 나면 못 가죠. 네, 그럴 땐 네트워크가 마비돼요. 겉에 있는 B에다 가면 되지 않나요? 그럴 수 있는데 A에서 B로 갈 때는 어때요? 길이 없잖아요. 이 회선을 통해서만 가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자 중앙에 공유 회선에 문제가 있었을 때 중앙 회선에 장애가 발생을 했을 때 전체 네트워크가 이제 마비가 된다라는 거고, 자 얘는 단말, 네, 컴퓨터 단말이라고 그러죠. 하나의 단말 고장, 어느 하나의 단말기의 고장은 네트워크에 영향을 미칠까 안 미칠까? 안 미쳐요. 자, B가 고장이 났어요. 상관없죠. 네, B가 고장나요. A에서 D로 데이터 보낼 수 있나요? 보낼 수 있죠. A에서 C한테 보낼 수 있나요? 보낼 수 있죠. 그래서 어느 하나의 컴퓨터가 고장 나더라도, 어느 하나의 단말기가 고장 나더라도 그거는 이제 통신망에는 영향을 미치, 전체 통신망에는 이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거죠. 됐죠? 네. 자, 그래서 이제 거기서 각각의 특징 여러분 기억을 해주면 되세요. 그래서 그 그림을 여러분 머릿속에 놔두면 이제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이번에는 우리가 이제 뭐를 볼 거냐면 이제 랜을 만들게요. 우리가 이제 어떻게 컴퓨터를 연결을 해야 되겠다. 그걸 이제 우리가 했어요. 랜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그렇게 컴퓨터를 2대 이상 연결한 것을 그냥 랜이라고 그래요. 로컬 에어리어 네트워크 해가지고 작은 규모의 네트워크다라는 거예요. 그죠? 네, 우리 집에 컴퓨터가 5대가 있군요. 식구가 5명이어서 각각 쓰고 있어요. 그래서 공유해서 쓰는 네트워크로 구축을 하는 거죠. 그거를 우리는 랜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작은 규모의 네트워크다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 작은 것까지를 말을 하느냐, 또 그런 규정이라는 게 또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랜은 근거리 네트워크인데 어느 정도 가까운 거리냐, 보통은 딱 정해진 건 없어요. 근데 보통은 하나의 건물에서 쓰이는 네트워크고, 자 일반적으로 평지에서 쓸 때는 한 20km 근방까지의 네트워크를 일반적으로 이제 랜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러분이 이제 뭐를 기억을 하나 해주냐면 가장 가까운 거리가 뭐라 그랬어요? 랜이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랜은 이 하나의 건물 안에서 보통 쓰는 컴퓨터들을 이제 연결한 것을 이제 랜이다라고 그랬죠. 네, 맞죠? 그러면 이제 이 건물과 건물을 이제 이렇게 연결을 하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하나의 도시까지 연결이 됐네. 이걸 뭐라 그러냐면 이제 맨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도시 연결 하다가 국가와 국가까지 연결을 했네. 그러면 이걸 뭐라 그래요? 웬이다라고 합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크기별로 우리가 구분을 해준다면 랜, 맨, 웬 순서대로 이제 기억을 해주면 되세요. 이게 좀 헷갈릴 수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시험장에서는 좀 막 떨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기억을 하냐면 알파벳 순서구나. 네, 랜, 맨, 웬이죠. 네, 기억 안 날 때는 그렇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랜에 대한 특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랜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뭘까?
자, 이 L이 뭐라 그랬어요? 근거리다. 그래서 가까운 거리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인터넷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인터넷이라는 것은 전 세계에 있는 컴퓨터들이 연결되어 있는 방식을 말을 하죠. 근데 랜은 고작 하나의 건물에 있는 컴퓨터들이 서로 연결한 것을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전송 거리가 어때요? 이것에 비해서 훨씬 짧죠. 네, 거리 짧아요. 네, 됐죠? 그 다음에 지연 시간이 어때요? 지연 시간. 네, 지연되는 시간. 네, 짧죠. 네, 이건 너무 큰 범위니까 지연 시간이라 발생할 수 있겠지만 얘는 그냥 가까운 거리잖아요. 이것에 비하면 지연 시간 조금 발생하는 게 그게 얼마나 뭐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연 시간이 짧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경로 설정이 불필요하다라는 거죠. 빠른 경로 설정이 필요가 없어요라는 거죠. 자, 내가 우리 집 앞에 있는 슈퍼가 있어요. 그냥 출입문 나가면 슈퍼예요. 빠른 길 찾기 해보세요. 뭐가 있죠? 네, 그죠? 그냥 이렇게 가면 되는 걸 뭘 빠른 길 찾기 하고 말고 해요. 그냥 바로 우리 집 앞에 슈퍼인데, 근데 이제 우리 집에서 이제 부산까지 가려고 한다. 그러면 이제 빠른 길 찾기를 해야죠. 네, 그죠? 네, 강북구에서 저쪽에 있는 강속으로 가고 싶어요. 그럼 빠른 길 찾기해서 가야죠. 네, 그래서 인터넷이라는 세상, 그 넓은 세계에서는 빠른 길 찾기를 해가지고 빨리 가는 길을 이렇게 찾아야 되지만 랜은 아주 조그만 구역이기 때문에 경로 설정이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됐죠? 네. 자, 그래서 또 가까운 거리이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이제 신뢰성 있는 정보 전송이 가능하다. 신뢰성 있는 정보 전송이란 건 뭐예요? 이제 버리는 데이터 없이 안전하게 이제 데이터를 줄 수 있는 거죠. 내가 어떤 물건을 줄 때 큰 방에서 안방까지 물건을 전달해 주는 것하고 여기 서울에서 미국한테 물건을 전달해 주는 거하고 어떤 게 더 안정적이에요? 그죠? 내 방에서 작은 방까지죠. 예, 정확하게 전달을 해줄 수 있잖아요. 신뢰성 있는 전송이다라는 거고. 자, 짧은 거리이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될 확률이 거의 낮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그럼 우리는 뭐하려고 컴퓨터를 공유하나요? 그냥 5대의 컴퓨터 따로따로 쓰면 되지. 우리 집에 컴퓨터가 5대가 있어요. 그냥 컴퓨터 따로따로 쓰면 되지. 뭐 하려고 공유하나요? 네, 자원을 공유하기 위해서 쓰는 거죠. 자원 공유. 랜을 하는 가장 큰 목적은 자원을 공유하기 위해서 이제 사용되는 방식입니다. 프린터를 하려고 그래요. 그럼 우리 집에 컴퓨터가 5대면 프린터를 5대 사야 되냐고요. 놔둘 자리도 만만치 않죠. 네, 프린터 한 대만 쓰고 공유가 되어 있으면 그냥 이렇게 사용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랜은 뭐 하려고 하느냐, 네트워크에 있는 자원을 공유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구축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한번 살펴볼게요. 네. 자, 랜에 표준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이 법전이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변호사분들이 막 이야기를 하죠. 또 검사분들이 이야기를 하죠. 몇 조 몇 항에 이런 말이 있는데요. 막 그런 이야기를 하죠. 굉장히 신뢰성 있게 보이죠. 얘도 랜의 표준안 시리즈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어디에 이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OSI 참조 모델의 물리 계층과 데이터 링크 계층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그랬는데, 이거 우리가 아직 OSI 7계층이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뒤쪽에 나오는데요. 그저 뒤쪽 부분을 한번 공부하고 다시 이쪽으로 오면은 조금 더 이제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법전들이 있다라고 생각해주고 표준안들이 있는데 이걸 다 기억해주면 좋겠지만, 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만 한번 짚어볼게요. 자, IEEE라는 이제 조직이 있습니다. 거기에 802 시리즈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다. 자, 제가 지금부터 체크하는 것은 반드시 기억을 해주면 되세요. 그래서 CSMACD 방식이 있습니다. CSMACD. 네. CSMACD는 뭐예요? 3번에 있어요. 3번. 이런 용어들이 아직 배우지 않은 게 나왔다 그러면 우리가 통신을 하면서 끝까지 뒤쪽에 다 나오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토큰 버스, 토큰 링에 있죠. 3번, 4번, 5번 이렇게요. 네. 자, CSMACD, 토큰 버스, 토큰 링 기억을 해주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랜
와이어리스가 이제 무선입니다. 무선에 관련된 것은 802.11에 있습니다. 네. 이거 네 가지는 반드시 기억을 하세요. 네. 네. 알겠죠? 네. 자, 이 내용들은 이제 다 이제 우리가 이제 안 배운 내용은 뒤쪽에 다 나오게 될 겁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랜을 확장한 개념, 랜, 맨, 웬, 지역별로 기억을 하자라고 그랬죠. 랜은 이제 근거리 통신망, 하나의 건물에서 사용되는 통신망. 자, 맨은 이제 도시와 도시를 이제 연결한 단위, 웬은 국가와 국가 이상을 연결한 방식이다. 그 순서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우리가 매체 접근 제어에 대해서 볼 건데, 이 부분도 이제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이제 버스형 같은 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공유 회선을 우리가 이제 쓰고 있는데, 지금은 제가 이제 그림으로 보여줄 때, 그냥 컴퓨터가 몇 대 안 되지만, 우리가 실무에서 접하는 컴퓨터 대수는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 동네에 있는 컴퓨터만 해도 얼마예요? 근데 그 회선을 공유해서 쓰는데, 한 번 그 회선을 쓸 때는 한 대만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버스형 같은 경우 보세요. 이 회선을 이 A, B 이런 컴퓨터들이 이렇게 쓰고 있는데 서로 공유해서 쓰고 있잖아요. 한 번 여기 지나갈 때 하나의 컴퓨터의 데이터 내용만 지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질서를 지켜야 되겠죠. 질서를 지키지 않고 내가 먼저 할래요. 내가 먼저 할래요. 막 서로 그러면 또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딱 내가 내려가려고 하는데 또 다른 사람이 보내고 있으면 나는 그럼 그동안에 뭐를 해야 될까? 집에 들어갔다 나올까? 거기 죽치고 서 있어서 비일 때를 기다릴까? 아니면 누가 비었다라고 신호를 줄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매체에 접근하는 것을 관리하는 거예요. 제어는 관리, 매체 접근 제어. 이런 매체를 사용하기 위한 이제 관리 방법은 무엇일까? 라는 게 이제 매체 접근 제어 방식입니다. 자, 이런 것들은 다 뭘 하기 위한 것이다? 서로 이제 싸우는 거 방지하려고 하는 거죠.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거죠. 네. 각각의 컴퓨터들이 이제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방식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매체의 접근을 이제 제어하는 방법에는 이제 CSMA, CSMA-CD, 토큰 버스, 토큰 링 방식 이렇게 있어요. 자, 그 네 가지 중에서 이제 우리가 기억해 줘야 될 거는 CSMA는 CSMA-CD를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나온 거고요. CSMA-CD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먼저 이제 CSMA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볼게요. 네. 자, CSMA 방식이다라는 것은 이제 무엇을 말을 하냐면, 이제 데이터 프레임을 송신하기 전에 통신 회선을 이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사용 중이면 대기하고, 자, 이 선을 이제 하려고 하는데, 내가 이제 데이터를 이제 보내려고 하는데 누가 쓰고 있네? 그럼 여기서 이제 대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대기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데이터 프레임을 이제 송신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동일 회선을 이렇게 하다가 누군가가 또 여기 통신하려고 여기로 오면은 이제 이때 충돌이 발생이 된다. 네,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CSMA, CD 방식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이제 여러분이 기억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되고요. 일단은 버스 형태에서 사용이 됩니다. 버스 형태. 자, 이런 방식이죠. 이렇게. 자, 이 회선을 통해서 이제 여기 컴퓨터들이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요. 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가 되는데, 송신 데이터가 없을 때만 데이터를 전송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가는 거죠. 내가 이제 송신할 데이터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내려와서 송신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송신을 하고 있는데 이 입장에서는 얘도 딱 보니까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걸어 나와서 데이터를 전송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얘도 얘 시간과 얘 시간은 그죠? 없는 줄 알고 걸어 나와서 송신했고 없는 줄 알고 걸어 나와서 송신을 했는데, 자, 송신을 하는데 얘가 이제 그걸 모르고 송신을 해버리는 경우가 있죠. 이럴 때는 이제 충돌이 발생이 되는데, 데이터 충돌 났어요 라고 하고 모든 단말기한테 다 상황을 알려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잠시 대기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
데이터에 충돌이 발생이 되면은 이제 모든 단말기한테 충돌 일어났어요 라고 하고 일정 시간 동안 다 멈추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이제 전송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순서가 뭐냐면 충돌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자, 잠시 대기한다. 그렇죠. 잠시 멈춘다라는 거죠. 멈춰. 그래서 이제 사태가 해결이 되면 다시 이제 전송을 하게 된다라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한번 볼까요? 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줄 보세요. 송신 데이터가 없을 때만 데이터를 전송하는 건데 자, 하다 보면은 이제 데이터에 충돌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송신을 잠시 중단하는 거예요. 송신을 잠시 중단하고 일정 시간 대기한 다음에 전송한다는 거. 자, 이 순서 기억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앞에서 봤죠. IEEE 802.3 프로토콜 표준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의 장점은 뭐냐면 이제 통신 제어하는 방법이 이제 이거를 제어하는 방법이 단순하다. 그래서 비용이 적게 든다라는 거고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이거를 사용하는 노드 수가 적을 때 이제 사용되는 방식이고요. 노드 수가 엄청나게 많다. 그럴 때는 좀 얘를 질서를 잡기가 좀 힘든 그런 방식이다라는 거고요. 네, 그 점을 좀 조심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그런 곳에서는 이제 부적합하다라는 단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방식은 이제 뭐냐면 이제 링형이 있습니다. 토큰 링 방식이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입장에서 한번 봐보세요. 딱 내려갔는데 충돌이 일어났어요. 다 멈춰 얼음 한 다음에 자, 잠시 대기한 다음에 다시 이제 전송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시간만큼 이제 낭비가 이루어지는 거죠. 대기하는 동안. 그래서 이제 또 곰곰이 생각을 하죠. 이런 거 없이 그냥 내가 전송하고 싶을 때는 항상 전송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생각해서 만든 게 토큰 링 방식이 있어요. 토큰 링 방식은 뭐냐면 이제 링형이겠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구축이 되어 있어가지고 조그만 토큰을 마련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아주 옛날에는 지금은 여러분이 버스 카드를 대고 버스를 타죠. 근데 아주 옛날에는 이제 가운데 구멍이 여러분 10원짜리 보면은 10원짜리가 있는데 가운데 구멍이 뽕 뚫린 그런 형태예요. 그래서 그런 토큰을 내고 버스를 탔어요. 토큰이 없는 사람은 버스를 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토큰 링 방식은 뭐냐면 이런 토큰을 가진 사람만 이 통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A가 근데 이걸 주기적으로 주는 거예요. A한테 토큰 줘요. 자, 넘기죠. 그럼 반납해요. 그러면 또 B한테 토큰을 줘요. B한테. 그럼 B가 또 이제 한 바퀴 통신을 하고 나서 또 다 썼어요 라고 반납을 하겠죠. 그럼 또 C한테 줘요. 그럼 C가 또 일정 시간 동안 토큰을 사용할 때 반납을 하겠죠. 네, 그런 방식으로 사용되는 게 토큰 링 방식이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얘는 어때요? 서로 싸울 일이 없죠. A한테 일정 시간 주고 B한테 일정 시간 주고 C한테 일정 시간 이렇게 이제 기회를 공평하게 줄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통신량이 많아도 싸우지 않는다, 안정적이다라는 거죠. 네, 802.5 프로토콜 표준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일단은 장점은 있어요. 일정 시간마다 균등하게 주기 때문에 가부하가 그렇게 많이 걸리진 않고요. 가부하가 걸려더라도 성능이 그렇게 떨어지진 않아요. 왜냐하면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다시 회수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실시간 처리에 이제 사용된다라는 거죠. 근데 단점이다라는 것은 뭐냐면 나는 전송할 데이터가 없어요. 그래도 일정 시간 동안 토큰을 받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그 점이 단점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구현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적으로 이제 조금 복잡하고 또 하드웨어적인 가격이 고가고 그 토큰을 운영하는 사람이 필요하겠죠. 부수적으로 또 한 명이 딱 해가지고 토큰 주고 토큰 반납하고 일반적으로 이제 경비 아저씨가 좀 필요하다. 관리 아저씨가 필요하다. 그런 의미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토큰 링 방식에서 이제 토큰 버스 방식으로 만들었는데요. 명칭은 이제 토큰 버스다라고 합니다. 토큰 버스. 그런데 이제 내부적으로는 뭐냐면,
자, 여기에 이제 컴퓨터가 연결, 컴퓨터가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됐어요. 근데 이제 내부적으로는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는 이게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토큰을 가진 사람이 누구에게든 통신을 하고 자, 오고 반납하고 이제 이런 방식이죠. 그래서 토큰 링 방식과 CSMA CD 방식을 이제 결합한 형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는 버스 형태지만 논리적으로는 이제 토큰 링 방식으로 동작하는 방식이다라는 거고요. 네. 자, 가변 길이의 데이터 프레임 전송이 가능하다. IEEE 802.4 표준에 근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회전 시간을 예측할 수가 있죠. 일정 시간마다 이렇게 주니까 나한테는 몇 분 후에 올 것이다 라는 걸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실시간 처리가 이제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근데 이제 통신량이 이제 적을 때는 각자 가지고 있는 시간만큼 진행을 하기 때문에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자, 이번에는 CSM의 CA 방식이 있어요. 자, 이거는 이제 무선입니다. 무선. 네. 자, 이거는 뭐냐면 이제 충돌을 대비하는 건데 이런 거죠. 자, 내가 이제 여기다가 데이터를 이제 전송할 게 있는데 눈꽃만큼의 작은 데이터를 내려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잘 가거든요. 그러면 자기 본래의 데이터를 이제 내려 보내는 그런 방식이 됩니다. 네. 그래서 아주 작은 눈꽃만큼의 신호가 충돌 없이 전송된 거를 확인하면 이제 내가 보내고자 하는 데이터를 보내는 방식이 돼요. 그래서 IEEE 802.11 무선 랜에서 널리 사용되는 방식이 됩니다. 자, 됐죠? 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랜의 여러 가지 형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